MBN, KBS, YTN에서 김용빈 선수에게 새 칭호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형, 뒤에서 조심스런 목소리가 들렸다. 이찬원이었다. 괜찮아요? 짧고도 무심한 질문 같았지만 그 속엔 방송인 특유의 조심성과 후배의 깊은 걱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김용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물병을 입에 댔다.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똑똑 떨어졌다. 조금 떨어진 곳, MC 붐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무대 위에서 수없이 위기를 수습해온 베테랑이지만 방금의 20분은 그에게도 길었다. 방송이 끊겼던 암흑의 구간, 그때 그는 대본이 아닌 사람을 붙잡았다. 괜찮다. 노래해도 된다. 는 눈빛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었다. 붐이 한 걸음 다가섰다. 용빈 씨, 오늘은 방송보다 사람이 더 컸어요. 그는 평소의 유머를 감춘 채 진지하게 덧붙였다. 전파가 꺼져도 형 목소리는 안 꺼지더라. 그 말에 이찬원이 살짝 웃었다. 저도요. 대기석에서 들었는데 마이크도 안 켰는데 소리가 진짜로 들렸어요. 귀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세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정전의 순간이 다시 재생되는 듯했다. 까만 무대 중앙에서 홀로 선 김용빈. 그리고 스마트폰 불빛으로 별자리를 만든 팬들, 그 은하수 같은 장면이 다시금 그들의 눈을 젖게 했다. 이 제작진의 무전기, 그리고 조명 감독의 고백, 백업 서버 정상, VTR 라인 복구 완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술 감독의 외침에 모두가 안도했다. 하지만 조명 감독은 고개를 떨궜다. 쏟아지는 사과 속에서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사실 우발적 장애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오늘 우리는 조명을 낮추기로 했어요. 칭호 수여라는 말의 무게를 너무 화려하지 않게 보여주자고. 그런데 전력 분배가 과도했죠. 제 판단이었습니다. 붐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은 필요 없었다. 이미 사건은 과거형이 되었고 그 과거는 기적으로 칭해지고 있었다. 조명 감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근데요, 정전 중에 관객들 휴대폰 불빛이 켜졌을 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만들려 한 의식의 장면을 하늘이 먼저 만들었다고.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둠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형의 목소리를 가장 밝게 보이게 만든 최선의 조명. 그 고백에 이찬원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형, 오늘 진짜 국민 위로자 됐어요. 근데 그 칭호, 방송이 준 것 같아도 사실은 저 불빛들이 준 거예요. 김용빈은 말없이 손을 들어 조명 감독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늘의 빛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였다. 실수를 인정한 사람, 침착하게 라인을 복구한 사람,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화면 대신 마음을 켠 사람들. 그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다. 3.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메시지와 매니저의 갈림길. 대기실로 돌아오자 매니저의 휴대폰이 쉼없이 울렸다. KBS, MBN, YTN 위 후속 섭외, 라디오 라이브, 심야 토크쇼. 하지만 매니저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형,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몇 주 전 내렸던 심근염증. 절대 휴식 권고. 담당 의사는 생방이 끝난 직후 문자로 짧게 썼다. 오늘 무대 봤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영웅의 눈물로 낫지 않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완전히 쉬어주세요. 그 메시지를 읽은 매니저는 묵묵히 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속으로 갈림길을 그렸다. 오늘의 열기, 그리고 내일의 심장.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가 따른다. 업무 스케줄 화면은 권유했고 의사의 문자는 경고했다. 그때 김용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일 일정 다 줄여요. 팬미팅 하나만 남기고. 형, 진짜요? 오늘이 나한테 준 뜻을 잃고 싶지 않아요. 꺼져도 남는 노래를 말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꺼지면 안 되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매니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기적을 다음 장으로 넘기려면
지금은 숨을 고를 시간이었다. 4. 분과 이찬원의 오프 마이크, 가면을 벗은 대화. 조용한 라운지, 자판기 커피의 김이 아지랑이처럼 퍼졌다. 분과 이찬원은 의자를 마주했다. 누구도 모르는 그들의 오프 마이크가 시작됐다. 찬원아, 난 오늘 깨달았어. 진행자는 무대가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기둥이라고 믿어왔거든. 근데 가끔은 무너지게 놔둬야 할 때가 있더라. 붐이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다. 정전이 왔을 때 내 대본은 끝났어. 대신 용빈이의 심장이 말을 시작했지. 이찬원이 가만히 물었다. 형, 무서울 땐 없었어요? 있지. 생방은 생물이고 우린 늘 떠내려가지 않으려 버둥거려. 근데 오늘은 그냥 떠내려가 봤어. 그리고 알았지. 강이 아래에 바다가 있다는 걸. 잠시 후 이찬원이 미소를 지었다. 형, 멋있어요. 사실 저도 뒤에서 손이 떨렸거든요. 근데 어둠 속에서 그대라는 위로를 듣는데 나도 그냥 한 관객이 되더라고요. 붐이 컵을 내려놓았다. 찬원아, 앞으로도 기억하자. 우리가 만드는 방송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순간이 있단 걸. 그때는 진행도, 노래도, 조명도 모두 한 발 물러서야 해. 둘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문장들 속에 수십 년의 무대와 수천 번의 생방이 응축돼 있었다. 그건 마치 서로의 어깨 위에 얹힌 보이지 않는 손 같았다. 5. 팬덤의 새벽, 러브빈 본진의 현장 기록. 새벽 2시, 팬카페엔 정전의 기적 라이브 후기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불빛 켤 때 제 손이 이렇게 중요한 줄 처음 알았어요. 전파가 끊겨도 가수와 관객은 연결돼 있구나. 오늘 칭호는 스티커가 아니라 상처 위에 붙인 반창고였어요. 우리도 치유됐어요. 한 팬은 사진을 올렸다. 어둠 속 무대, 중앙의 점처럼 선 남자, 그리고 관객석을 수놓은 별빛. 캡션은 단 한 줄이었다. 오늘 우린 조명이었다. 그 문장은 새벽의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읽는 이들의 눈동자를 뜨겁게 했다. 누군가는 댓글에 썼다. 이 사진, 박물관에 걸자.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사람이 만든 별자리는 그 밤 실제로 탄생했으니까. 6. 뉴스룸의 아침, 제목을 잃은 제목들. 다음 날 아침, 뉴스룸의 모니터엔 제목 후보가 끝없이 떠올랐다. 정전 중에 부른 노래, 시대를 위로하다. 국민 위로자, 전파보다 빠른 심장박동. 어둠이 꺼졌을 때 노래가 켜졌다. 편집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헤드라인의 전쟁이 아니야. 현장의 기록이야. 그는 젊은 기자에게 말했다. 무대 뒤로 가. 분과 이찬원을 찾아. 사람 위 말을 받아와. 기자는 메모장을 쥔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젯밤 우리도 관객이었다. 이 문장이 기사 마지막 문단이 될 거라고. 그는 아직 몰랐다. 7. 위문의 메시지. 진짜 무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편의 에필로그에서 등장했던 익명의 메시지. 그 문장 하나가 오늘 새벽 다시 왔다. 당신의 진짜 무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빛이 꺼지면 모든 게 보일 겁니다. 매니저는 번호 추적을 시도했지만 흔적은 잡히지 않았다. 홍보팀은 연출된 바이럴이라 의심했으나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과거의 누군가? 김용빈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빛이 꺼지면 마음이 보인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그는 알았다. 어젯밤 무대에선 이미 그 내일이 시작되었다는 걸. 8. 다시 무대. 그러나 이번엔 병실. 5분의 문진. 5년의 약속. 오전. 재검을 위해 찾은 병원. 의사는 차트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다. 가수님, 어젯밤 공연 봤습니다. 그 20분이 우리 병동에도 방송됐어요. 놀란 눈빛이 번졌다. 인터넷이 복구되고 병동의 TV가 켜지면서 간호사들이 스마트폰을 비춰준 것이다. 의사는 웃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연출자입니다. 공연은 5분, 진료는 50분, 휴식은 5일. 사람 냄새가 나는 농담이었다. 김용빈이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5일 뒤,
전 다시 무대에 서겠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준비해요. 위사는 악수를 청했다. 가수님, 사람의 심장은 무대 뒤에서 박수 받을 때 잘합니다. 그 5일, 제게는 완벽한 앙코르입니다. 9. 붐이 라디오, 대본 없는 오프닝 멘트. 그날 오후, 붐은 자신의 라디오에서 오프닝 멘트를 바꿨다. 오늘은 음악 말고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10초의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는 텅 비었고 청취자 게시판엔 고장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정확히 10초 뒤 붐이 말했다. 어젯밤 그 10초가 영원 같았죠. 근데 그 영원 덕에 우린 한 사람을 더 알게 됐습니다. 가수 김용빈, 그리고 사람 김용빈. 라디오 스튜디오는 보이지 않는 박수로 가득 찼다. 그 박수는 전파를 타고 도시의 골목으로, 버스의 창가로, 혼자 밥을 먹는 책상 위로 내려앉았다. 10. 이찬원의 밤, 후배가 쓰는 축전 대신 편지. 이찬원은 축하 영상을 촬영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카메라 대신 펜을 집었다. 자필 편지였다. 형, 어젯밤 저는 가수가 아니라 관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의 노래는 눈물이 아니라 숨이 되었고 저는 그 숨으로 버텼습니다. 칭호는 방송이 주었지만 위미는 우리가 줬어요. 형과 관객이요. 쉬는 건 도망이 아니라 다음 음을 위한 호흡이라는 걸 저는 형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마음껏 쉬고 6일째 되는 날 다시 우리를 부르세요. 당신의 무대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찬원 드림.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했다. 바깥 공기가 서늘했다. 그는 하늘을 보고 중얼거렸다. 형, 내일도 별 켤게요. 10일. 도시의 소문. 택시기사와 편의점 야간 알바. 그리고 한 아이. 그날 밤 도시의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는 이어졌다. 택시기사는 손님에게 말했다. 어젯밤 TV 보셨죠? 정전인데도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그거 진짜 살다 보니 별걸 다 보네. 편의점 야간 알바는 직장 단톡방에 짤을 올렸다. 어둠 플러스 별빛 플러스 남자. 캡션. 오늘 야간은 덜 힘듭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왜 불 끄면 더 잘 보여? 엄마는 답했다. 불 끄면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럴 때 별이 보이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매일 불 끄고 별 보자. 이 작은 대화들은 기사에도 방송에도 담기지 않았지만 사건을 완성하는 마지막 행간이었다. 12. 두 번째 반전, 칭호의 진짜 주인. 다음 날 오후, 제작진은 칭호 트로피를 전달하기 위해 다시 스튜디오에 모였다. 그런데 트로피 아래 작은 명패가 박혀 있었다. 국민 위로자 김용빈. 그 아래 누군가 얇게 새긴 문장. 그리고 그를 비춘 모든 별들에게. 누가 새겼을까? 조명 감독은 아니라고 했고 미술팀도 고개를 저었다. 경비실 CCTV에는 새벽 4시경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 잠깐 들른 장면만 남았다. 그는 트로피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였고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를 익명의 메시지 발신자와 연결했다. 또 누군가는 아마도 관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날 트로피는 계획을 바꿔 잠시 로비에 전시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명패의 두 번째 줄을 확대했다. 그리고 속삭였다. 우리가 그의 조명이었어. 13. 마지막 장면, 무대가 아닌 계단. 밤, 스튜디오 뒷문, 콘크리트 계단 위. 김용빈은 모자를 눌러 쓰고 혼자 앉아 있었다. 바람이 계단을 타고 흘렀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또다시 익명. 당신의 기적은 전파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제의 어둠을 기억하세요. 거기서 당신은 더 밝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붐과 이찬원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좌우에 앉았다. 셋은 계단에 나란히 앉아 도시의 조용한 소음을 들었다.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 누군가의 웃음, 멀리서 들려오는 지하철 바람.
붐이 낮게 말했다. 다음에 정전 오면 또 노래할 거죠? 김용빈이 웃었다. 그땐 관객들에게 먼저 물어보죠. 오늘 조명 켜실 분? 이찬원이 박장대소했다. 형, 그 멘트 미쳤다. 제가 뒤에서 원, 투 외칠게요. 그 웃음이 잦아들 때 하늘에 정말로 별이 떠올랐다.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도 빛은 있었다. 그 빛은 누군가의 눈동자였고 어젯밤 켜진 스마트폰이었고 오늘 새겨진 명패의 한 줄이었다. 그들은 일어나 함께 걸었다. 무대가 아닌 계단을 내려오면서 각자의 속도로 그러나 같은 박자로 다음 날 신문에 실린 한 기자의 마감 문장. 칭호는 방송이 주었다. 그러나 의미는 관객이 만들었다. 정전의 밤, 한 가수는 별빛을 조명으로 삼아 노래했고 우리는 그 무대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 전파가 끊기면 무엇이 남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답하자. 사람이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우리를 다시 켠다.